자,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1세기에 국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영화 보이후드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후드는 진짜 보면 내가 12년 동안 저 아이 키운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제 인생의 영화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영화 인생 아니 여러 지금 개가 영화당만 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의 영화 한 20번 나온 것 같은데요. 저 9번 살았어요 인생. 무슨 고양이야? 네. 일단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을 좋아하는 데다가 이 사람의 필생의 역작 정말 야심작이잖아요. 진짜 심장. 네, 평생 한 번밖에 못 만드는. 형식 자체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하는 시간을 다루고 싶어하는 이 주제의식 때문에라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외면을 당했죠.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버드맨도 참 좋은 영화였지만 버드맨하고 보이후드를 비교하면 정말 보이후드가 진짜 더 훌륭한 영화예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자체가 워낙 아이디어가 좋은 감독인데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시기를 다루지? 7살도 다뤄야 될 거, 13살도 다뤄야 될 것 같고 통째로 한번 다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어린 시절을 통째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12년간 한 6살 때부터 한 18살 때까지 시기를 1년에 한 번씩 한 시퀀씩 찍어가지고 12번을 12년 동안 같은 배우를 캐스팅해서 찍으면 이 파노라마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게 최초의 아이디어였다고 하죠. 참 무모한 계획이에요. 12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12년의 시간을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배우가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한 야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얼핏 생각하면 야 어떻게 기가 막히다 천재다. 12년간 한 번씩 찍어서 12년간을 계속 찍어서 그걸 세월로 보여줘? 아이디어의 황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그렇게까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화사에서 너무 유명한 작품이 마이클 애프티드라는 영국 감독이 있죠. 이 사람이 한 7살쯤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자라갈 것인가 해가지고 세븐업이라는 영화를 60년대에 만들었어요. 협찬받았나 보고. 네, 다큐멘터리로. 그 세븐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7살짜리 아이들을 딱 그 동네 아이들 다 찍은 거죠. 네. 7년이 지났어요. 14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몇 년, 이렇게 7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지금 56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고 그걸 다 찍는 거죠. 그런 굉장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보이후드가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방법을 쓴 영화는 아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비포 시리즈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놀라운 건 저한테는 오히려 이게 만들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비실용적인 영화인데 이거를 실현시켰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또 그것을 미학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가져오는 능력 이런 게 더 뛰어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미학적으로도 어렵다는 건데요. 이 12년이면 이제 뭐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영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12년 뒤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입니다. 보이후드를 처음 찍을 때 처음 찍었던 당시인 2002년에는 사람들이 다 필름으로 대부분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필름으로 찍은 겁니다. 35mm 필름으로. 근데 찍다 보니까 디지털이 대세가 됐고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찍게 된 2013년이 되면 디지털로 영화를 찍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처음에 35mm로 찍었기 때문에 필름 룩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점점 장비가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노후화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말씀하신 배우 캐스팅으로나 정말 어려운 시대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전 한편으로 가장 힘들었을 게 캐스팅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 나의 인생을 12년 동안 누군가 찍어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약간 혹할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기록되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 배우 같은 엘라 콜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뭔가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가 들었을지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과정 중에 고민들, 이런 고민들 역시 굉장히 영화적인 고민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보면 일단 영화가 시퀀스별로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한 해에 특정한 분량을 찍고 계속 반복해서 찍으니까 영화가 당연히 12개의 시퀀스가 있을 텐데 이런 영화를 찍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가만 생각해 보면 통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마다 이 주인공인 아이는 불쑥불쑥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크는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시간의 단절이 아니라. 근데 1년 만에 찍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게 할까라는 건데 가만 보시면 링클레이터가 굉장히 그런 걸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로 한 장면이 끝나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이 될 때 이동 같은 걸 많이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차를 타고 이착해서 자, 새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순간 장면이 전환되고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서 새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거나 네. 전 시퀀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될 상대인 교수인 남자가 패트리샤 아크웨스트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퀀스인 1년 뒤에 찍는 장면에서는 둘이 결혼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의 문턱 같은 것을 문질러서 가장 격차가 없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조율을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화가 굉장히 밋밋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 큰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 12년 정도쯤 되면 누군가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하다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선 주인공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인물들도 죽는 인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학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흐름 자체로 세월을 영화에 담을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12년간 이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런 사건을 집어넣게 되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니까 그 사건으로 전체가 다 자장 속에서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러 이 영화 속에서는 가장 작은 사건들, 뭐 이사를 간다던가, 뭐 전학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만 그나마 집어넣게 돼서 결국은 이 작은 사건들의 일련의 총합으로서 세월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 같은 사건, 이런 사건들은 영화 속에 일부러 안 넣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결혼과 이혼일 것 같아요. 네네. 그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어떤 가족과 어떤 가족이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한 사람에게는 어떤 무게가 지어졌을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엄마가 울부짖듯이 하소연하는 그 장면일 텐데 네. Sending you off to college. You know what's next? Huh? It's my fucking funeral! Aren't you jumping ahead by like 40 years or something? I just thought there would be more. Let me go. I don't wanna.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한 6살부터 한 18살 때까지의 그런 인생을 다룬다고 했을 때 철저히 아이의 시점으로 영화가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결정적인 장면인데도 아이가 못 봤으면 그걸 묘사를 안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 결혼해서 어머니가 주차장 같은 데서 아마 물리적으로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약간 셔터 같은 게 반이 내려져 있고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엄마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그냥 옆에서 스케치하듯이 잠깐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묘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는데 이사를 가거나 이혼을 하거나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생기잖아요. 네. 저희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밟히는 건 두 번째 결혼이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죠. 네. 헤어지게 될 때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순간 형제로 잘 지낸 거죠. 원래 그 계부에 자매, 남매가 있었는데 네. 잘 지냈는데 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다 영영 그 아이들을 제대로는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차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계단에 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두 아이들은 내 인생에서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남겨진 아이들의 인생은 있는데 그 인생은 영화가 묘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메이슨을 중심으로 묘사하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뭉클하고 슬프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사실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피크닉 가는 장면이고 등산하는 장면인데 근데 그렇게 큰 산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이 영화를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장면까지 이르게 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죠. 네. 그래서 와 정말 내가 12년의 세월을 같이 겪은 느낌이 들면서 주인공 마음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어떤 세월의 감각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안긴다는 것은 미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말 굉장한 성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또 감독이 방점을 찍어주잖아요.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Everyone's always saying, seize the moment. I don't know.
I'm kind of thinking it's the other way around. You know, like the moment seizes us. 어쩌면 이 1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링클레이터 감독만의 결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결국 시간을 이기려고 맞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시간 속의 인간들이고 어쩌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 장면들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닐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 비포 시리즈도 이런 식으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9년마다 한 번씩 네. 18년간에 걸쳐 3편을 찍었고 보이우드는 한 편의 영화지만 1년에 한 번씩 12년간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 링클레이터가 만들었지만 비포 시리즈는 삶 전체를 18년 동안 살았더라도 그 삶을 결정지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오스트리아에서 헤어질 때 돌아갔더라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등등등. 그래서 어떤 그런 삶 전체를 휘두른 그 순간의 강력함을 얘기하는 영화라면 정반대로 보이우드는 삶이라는 것은 특정 장면이 특정 순간이 삶 전체를 흔드는 게 아니라 삶의 수많은 자잘한 순간들 그것이 다 모여서 강물을 이루는 것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보이우드예요. 그런 면에서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시는 네. 것도